오늘은 기차 여행을 떠나기 위해 이른 아침 청량리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걷는 여행은 과거 1300년 전 고대 유물들과 고풍스러운 자연환경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즐기고 왔는데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매진이 돼서 오늘은 무궁화호를 타고 여행길에 오릅니다. 시간은 조금 오래 걸렸지만 주변 풍경을 감상하고 눈을 붙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청량리역에서 약 4시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경주역입니다. 참고로 KTX를 타면 2시간 만에 서울역에서 경주역에 도착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경주역 1번 출구에서 나와 오른쪽으로 걸어가면 시내버스 정류장이 나옵니다. 이곳에 오는 대부분의 버스를 타면 경주 시내로 갈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타는 버스를 같이 타면 되지만 혹시 모르니 기사님께 한 번 더 확인하면 좋겠죠? 감사합니다. 경주역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서라벌 문화회관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2분만 걸어가면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가 나옵니다. 한번 걸어볼까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북적이는 세련된 길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경주의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핫플레이스인 황리단길입니다. 경주의 핵심 여행지들은 대부분 이곳에 몰려 있어서 경주 여행을 오신 분들이 꼭 찾는 곳인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아서 많이 걸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게 짐 보관 서비스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경주로 온 어플만 있으면 경주 안에 있는 편의시설을 아주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침 무료로 짐 보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네요. 한번 안내해준 길을 따라 가볼까요? 어플에서 발견한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핸드폰 번호와 비밀번호만 설정하면 간단하게 짐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센터 운영 시간은 매일 10시부터 19시까지이며 짐 보관은 18시 30분까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경주로 온 어플을 활용하면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숙박, 맛집, 관광지 등 경주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경주 걷는 여행은 경주로 온 어플을 이용해서 즐겨볼 예정인데요. 이제 슬슬 배가 고파오니 점심을 먹으러 가볼까요? 저는 소박하게라는 소바집에서 비벼먹는 소바를 먹었는데요. 정말 너무 맛있게 먹어서 다른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은 맛집이었습니다. 이제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 고풍스러운 한옥과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가득한 황리단길 거리를 걸어볼까요? 길을 걷다 보니 예쁜 한복을 입고 여행을 즐기고 계신 분들이 종종 눈에 들어왔는데요. 저도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바로 예약 후 한복을 대여해봤습니다. 저는 다양한 한복 중에서도 신라복을 입었는데요. 마치 신라시대 꼬마 신랑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이 예쁜 신라복을 입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돌담길을 따라가자 담장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으로 들어가자 좋기 수백 년은 돼 보이는 울창한 소나무 군락이 등장했습니다. 신라복을 입고 이 고풍스러운 길을 걸으니 마치 신라시대의 왕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실제 신라시대의 왕들을 볼 수 있는 유적이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작은 문 안쪽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언덕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신라시대 고위 관료들의 무덤 23기가 모여있는 무덤군인 대릉원입니다. 앞에 보이는 무덤은 미추왕의 무덤인데요. 그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무덤을 제외하고도 주변에는 다양한 크기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무덤군을 끼고 천천히 주변을 걸어볼까요? 15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진 신라시대의 무덤들을 코앞에서 느끼니 정말 신선한 느낌이었습니다. 계속 길을 따라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SNS에서 유명한 포토스팟이 나옵니다. 거대한 두 왕릉 사이에 살포시 솟아있는 나무를 배경으로 찍으면 인생샷을 건질 수 있겠죠? 참고로 대릉원에는 실제로 옛 신라시대 고분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고분 안으로 들어가자 무덤에 함께 묻혀있던 유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릉원의 여러 무덤 중 유일하게 내부가 공개된 이 무덤은 천마총입니다. 참고로 대릉원의 입장료는 무료지만 천마총은 성인 기준 3,000원의 입장료를 받으니 참고 바랍니다. 1500년 전에 이런 거대한 규모의 무덤을 만든 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무덤 깊숙한 곳에 아름다운 유물들까지 묻혀있다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안쪽에는 천마총 이름의 기원이 된 천마도 복원본도 있네요. 이제 대릉원 구경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맡겨뒀던 짐을 챙겨 오늘 1박을 할 숙소에 방문해 짐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황리단길에서 약 15분을 걸어 오늘 숙박할 한옥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도 경주로 온 어플을 이용해서 예약을 했는데요. 다른 숙박 어플과 동일하게 한 번에 예약과 결제를 할 수 있어서 편리하네요. 그럼 짐을 풀었으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길을 따라 5분 정도 걸어가자 시원한 강줄기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강을 따라가니 한국적이면서도 이국적인 고풍스러운 다리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돌다리로 내려가서 다리를 구경해 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다리는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 통일신라 시대 때 지어진 월정교입니다. 다시 봐도 다리의 모습이 너무 우아하네요. 놀라운 건 이 아름다운 월정교를 직접 걸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안으로 들어가자 밖에서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고풍스러운 한국미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다리 내부가 등장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봤던 다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였습니다. 재밌는 건 2층으로 올라가 볼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는) 월정교와 관련된 역사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어둑어둑한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월정교를 건너가면 바로 다음 목적지로 갈 수 있는데요. 건너편에는 이렇게 월정교의 분위기와 비슷한 아기자기한 한옥마을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 경주 최부자의 종갓댁이 위치해 있는 교촌마을입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1947년 경주 최부자 12대 손 문파 최준 선생이 기증한 최부자댁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최부자댁의 6가지 가운인 육훈과 지켜야 할 교훈인 유견도 보이네요. 이곳 교촌마을에는 아름다운 한옥의 감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숨겨진 카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돌담길 안쪽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느낌이 가득한 아기자기한 정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교촌마을 경주 최부자댁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고운님 오시는 길 찻집입니다. 지금 보이는 정원도 물론 예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아름다운 찻집 내부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포근하게 덮인 이불들 위로 아기자기한 좌식 테이블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구석구석 숨어있는 방마다 진열되어 있는 소품들도 너무 예쁘네요. 그런데 더 대박인 건 바로 메뉴판입니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천을 펼쳐보니 사장님께서 한 땀 한 땀 쓰신 메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대박이죠? 이날 날씨가 더워서 저는 팥빙수를 시켜 먹었는데요. 맛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럼 이제 구경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교촌마을을 빠져나와 1분만 걸어가면 울창한 나무로 가득 찬 구릉지대가 등장합니다.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쪽으로 들어가자 영화 속에서 나올 법한 아름다운 숲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을 지나 위쪽으로 올라가면 경주의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나오는데요. 이곳은 신라 1000년 동안 왕의 주요 생활 공간이었던 신라의 궁궐 유적인 월성입니다. 월성은 그 모양이 반달처럼 생겨 월성이라 불리는데요. 그 경치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름다운 숲길과 토성길의 길이가 무려 1km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덕 너머로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이 월성길을 걸어볼까요? 월성길 끝에 다다르자 창고처럼 생긴 건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곳은 과거 얼음을 보관했던 장소로 잘 알려진 석빙고입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석빙고를 실제로 구경하니 너무 신기하네요. 이제 월성길이 끝났는데요. 아래로 내려가 왼쪽으로 가면 월성에서 내려다봤던 신라의 풍경을 가까이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한번 걸어볼까요? 계속 걸어가니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첨성대가 나왔습니다. 그 먼 옛날 어떻게 이런 정교한 천체 관측소를 건설했는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월성 주변을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거의 떨어졌는데요. 여기서 10분만 걸어가면 경주 최고의 야경을 자랑하는 명소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매표를 하고 안쪽으로 들어서자 어둑어둑한 하늘 아래로 고풍스러운 한옥과 아름다운 조명이 어우러진 고즈넉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과거 안압지로 많이 알려졌던 신라의 별궁인 동궁과 월지입니다. SNS 사진 명소로도 유명한 이곳은 저녁에 와야 그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그 아름다운 야경에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유명한 관광지지만 경주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들렸으면 하는 추천 여행지입니다. 참고로 동궁과 월지뿐만 아니라 오후에 둘러봤던 월성교도 야경으로 유명한데요. 시간이 남아 동궁과 월지 구경을 마치고 잠시 월성교에 들렀습니다. 오후에 봤던 분위기와는 또 다른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이렇게 월성교 야경 구경을 마지막으로 1일차 경주 걷는 여행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여행 2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추적추적 비가 내리네요.
처마를 타고 떨어지는 빗방울이 아주 낭만적입니다. 조식을 먹기 전에 잠시 주변 산책을 했는데요. 산기슭에 소복히 깔린 물 한 개가 너무 아름답네요. 조식으로는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와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사과도 깎아 먹을 수 있었는데 너무 맛있더군요. 2일차에는 경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 곳을 방문해 볼 예정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산책을 할 겸 어제 멋있는 야경을 구경했던 동궁과 월지 정류장까지 걸어가서 11번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약 25분을 달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언덕을 따라 올라가자 하늘을 수놓은 수백 개의 연등들이 저를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은 치밀한 구성의 완성도와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절인 불국사입니다. 원래는 6,000원의 입장료가 있었지만 23년 5월부터 입장료가 없어져서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아름다운 연못이 저를 맞이해줍니다. 연못을 지나면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들이 모셔져 있는 천왕문이 나오는데요. 이곳을 지나면 비로소 대웅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대웅전을 감싸고 있는 각양각색의 장대석들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앞에 보이는 다리는 불국으로 가기 위한 다리인 청운교와 백운교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웅전 내부를 구경해 볼까요? 안으로 들어가니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다보탑이 보입니다. 다보탑은 국보 제20호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특수형 석탑입니다. 지금 기술로도 만들기 어려워 보이는 이 정교한 탑을 1300년 전에 만들었다니 너무 신기하죠? 다보탑 옆에는 국보 제21호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반형 석탑인 석가탑이 있습니다. 다보탑과 석가탑 사이에는 대웅전이 있는데요. 내부에는 석가모니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대웅전 맞은편으로 쭉 가면 밖에서 봤던 청운교와 백운교를 내려다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불국사의 치밀한 구성과 완성도를 보면 과거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국사를 마지막으로 이번 경주 걷는 여행이 마무리되는데요.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불국사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다시 경주역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1500년 전 신라시대의 고풍스러운 유적들과 고즈넉한 자연경관을 함께 감상할 수 있었던 오늘의 경주 걷는 여행.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경주 걷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